제 12장 서비스 유통관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1절에서 서비스 유통의 의의, 2절에서는 서비스 유통 경로의 설계, 제3절에서는 서비스 기업의 중간상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서비스 유통에 대한 의의입니다. 서비스 유통 경로의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유통함이 영어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는 경제 활동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사회나 문화 시스템의 일부로서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유통도 변화함과 동시에 그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라고 하면 영어로는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경로, 마케팅 채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옮겨가는 전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유통 구조하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회사의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통 경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다음은 이러한 서비스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비분리성으로 인해서 유통업체에서 저장, 운송하기가 곤란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점포별로 서비스 마케팅 믹스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이용 가능성, 즉 타임 컨비니언스, 시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 즉 플레이스 컨비니언스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장소적인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유통 경로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고유의 특성에 기초한 유통 경로의 특성을 보면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의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으로 이 바로 서비스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 유통 경로는 짧은 유통 경로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중간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한된 중간상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세 가지죠. 그러니까 서비스 특성에 기초한 유통 경로 특성과, 그 다음에 짧은 유통 경로와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의 증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특성인 어떤 무형성에 따른 유통 경로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분리성에 기저한 유통 경로 특성에 관한 것, 소멸성에 관한 유통 경로 특성에 관한 것, 이질성에 관한 특성에 관한 유통 경로 특성을 우리가 잘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절로 가서 서비스 유통 경로의 실제입니다. 서비스 기업은 표적 시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유통 경로를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경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객의 욕구에 기초한 경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로 구조를 검토하고 유통 정책을 수립해서 경로 대안의 평가 및 선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경로 목표의 설정입니다. 서비스 기업은 무엇보다 고객의 욕구를 기초로 하여 경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로 목표는 가용 자원과 역량을 고려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경로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표적 시장 및 고객의 특성과 서비스의 상품, 중간상, 자사와 경쟁사, 유통 환경 등의 제약 조건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유통 구조의 선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다이렉트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방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가 경영 컨설팅을 한다거나 의료, 법률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개 직접 유통 방식으로 유통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 서비스 접점 관리가 용이하고 고객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서 고객의 현재 욕구와 욕구의 변화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와 경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유통 방식입니다. 인다이렉트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중간상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방법입니다. 간접 유통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나 제공되는 서비스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간상의 형태는 제품에 비해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업의 중간상으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 또는 전자 경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 경로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시장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복수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 경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세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복수 경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복수 경로를 이용하게 되면 시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항공사들이 복수 경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유통 정책 또는 유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경로 구조와 중간상의 유형이 결정되면 유통 집중도와 관련해서 각 경로 단계에서 몇 명의 중간상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상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 기업의 시장 커버리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고 이것이 곧 유통 경로 정책을 개발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통 경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로의 선정, 그 다음에 어떤 유통 경로를 이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경로의 선정, 경로의 검토와 강화, 선정의 유통 경로의 효율성 어떻게 높일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 중간상의 활용, 중간상의 기능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세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유통 정책의 대안으로는 크게 우리가 개방적 유통 정책과 선택적 유통 정책이 있습니다. 개방적 유통 정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 팔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간상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많은 점포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취급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시장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 우편 서비스나 세탁 서비스나 공중전화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적 유통 정책으로 영어로는 Selective Distribution Policy라고 합니다. 선택적 유통 정책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간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속적 유통 정책입니다. 영어로는 Exclusive Distribution Policy인데, 전속적 유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중간상을 선정해서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예로 보험회사나 이동통신회사가 전속 대리점을 통해서 서비스를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3절로 가서 서비스 기업의 중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상의 유형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유통 경로 등이 있는데, 다음부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즉 우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혹은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맹본부, 우리가 프랜차이서라고 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프랜차이스라고 하는데, 이 프랜차이서와 프랜차이서 사이에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자신들의 상표와 상호,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특권, 즉 프랜차이즈를 부여해서 대신에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와 보증금,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롯데리아나 KFC, 맥도날드, 세븐일레븐, 버거킹 등이 이런 체인점들이 모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외식업 부문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도 호텔, 편의점, 할인점, 자동차 정비, 학습지, 의류업, PC방, 세탁, 산후조리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도에 설립한 롯데리아와 커피 전문점 난다랑이 국내 최초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었고, 그 이후에 84년도에 KFC, 또 84년도에 웬디스, 85년도에 피자헛, 올림픽을 기점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88년, 그리고 90년도에 도미노 피자,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던킨 도너츠 등 미국계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상륙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이런 프랜차이즈 수는 상당한 수, 직영점 수가 거의 그 15,000개 정도로 지금 늘었고, 가맹점 수도 한 30만 개 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 구성원들의 결합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자 소매상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자동차 업계 딜러 시스템, 현대자동차의 대리점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고요. 제조업자 도매상 프랜차이즈는 그 예로 코카콜라나 세븐업이나 정유사와 주유수 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매상하고 소매상의 프랜차이즈에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그래서 온누리 약국 체인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회사 소매상 프랜차이즈로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 일식업, 호텔, 자동차 정비 등의 모든 서비스 업종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프랜차이즈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속성이나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표명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영어로는 트레이드 네임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대해서 자사의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취급,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형태입니다. 폴사인제 정유사와 주유소, 코카콜라, GM 등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사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표준화된 상품과 등록 상표, 사업 운영 방식, 경영 노하우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서 가맹점으로부터 가입비, 보증금, 로열티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장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환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끌어들여 가맹점화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형태를 말합니다. 독립점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브랜드 명성이나 고객 확보 능력, 사업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본부는 단기간 내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단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 장점이라 하면 자본 확장의 용이성과 빠른 성장률, 두 번째는 사업 기회의 확장과 수익 증대, 세 번째는 점포의 일관성 유지, 네 번째는 지역 시장에 대한 지식의 습득, 마지막으로 재무 위험의 감소와 자본 조달의 의미가 있고,
프랜차이즈, 즉 가맹점 입장에서 장점을 보면 사업 개시에 위험,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할 수 있고, 검증된 어떤 사업의 기회, 즉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획득, 활용할 수 있고, 전국적인 브랜드 명성,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고, 본부 회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짧은 기간 내 안정된 수익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 단점은 가맹점 관리가 어려운 점, 가맹점과의 컨플릭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점, 가맹점에 의한 본부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대고객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맹점한테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 서비스 품질과 기업 이미지 통제의 어려움이 바로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장에서의 단점을 보면 경쟁의 심화에 따라서 이익이 감소한다거나 시장의 포화와 잠식 가능성이 있다거나 본부의 지나치게 통제와 간섭이 있다거나 가맹점의 창의성 발휘가 곤란하다거나 높은 수수료와 본부 중심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본부의 지원 기능이 미흡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와 브로커입니다.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거래 대상에 드는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촉진, 조성하는 중간상을 일컫습니다. 에이전트는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의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대행사나 국내 여행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 유명 가수나 스포츠 선수의 매니저는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에이전트에도 유형이 있는데 판매 에이전트가 있고요. 구매 에이전트가 있고 구매 촉진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는 대개 매출액 대비 2 내지 6%가 수수료, 커미션이 됩니다. 판매 에이전트는 셀링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의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서비스 구매자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구매 에이전트는 우리가 퍼체이싱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구매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구매자를 대신해서 상품을 검사, 평가하고 구매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촉진 에이전트로 퍼슬레이팅 에이전트입니다. 이 거래 촉진 에이전트는 어떤 거래를 위한 전문적 기술에다가 금융 서비스나 리스크 관리, 운송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거래를 촉진하는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다음은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중개인 또는 거간이라고도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여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간상을 말합니다. 거래가 성립되면 브로커를 고용한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에이전트와 달리 브로커는 1회 거래로 끝나는 단기적인 관계이고 거래에 따라 위험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보험, 증권, 결혼 등에 관한 중개인이 대표적인 브로커에 해당이 됩니다.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장점은 판매 및 유통비용 절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소유,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진출 용이, 현지 지역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보유, 고객의 서비스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가격 결정 및 여타 마케팅 믹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점, 두 번째는 복수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행과 이에 따른 품질 통제 및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과다한 수수료 부담이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유통 경로 마지막입니다. 전자유통 경로, 영어로 일렉트로닉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유통 경로는 다양한 온라인 전자 매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경로로 고객과의 종업원의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이를 제공할 전자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의 예를 보면 유선, 무선 전화, 팩스, 라디오, TV와 같은 전통적인 전자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공위성,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전자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유통 경로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보면,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품질 관리가 가능한 점, 인적 유통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 고객의 편의 증대, 광범위한 유통, 고객의 선택폭이 증대되는 것이 전자유통 경로의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전자 환경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한계, 고객의 매체 활용 능력과 관련한 고객 참여 문제, 거래상의 보안 문제가 전자유통 경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2장 서비스 유통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